통일부는 지난 3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의 역사를 써왔으며 지금의 상황 또한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의 길로 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하에 2013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두 축으로 한 9가지의 중점 추진 과제와 3가지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와 함께 항상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고민해온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2013년도 통일부 업무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 하에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2013년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과거 역대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서 대북 통일 정책이 진화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구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로 시선을 돌려보면 북핵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그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 또 주변 국가들 간의 역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각국들 간의 협력이 그리 밝지 않은 전망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와 같이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 통일부는 지금의 도전을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삼고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두 축으로 세부적으로 9가지의 중점 추진 과제와 3가지의 협업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5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둘째,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셋째, 호혜적 교류 협력의 질서 있는 추진. 넷째, 개성공단의 국제화. 다섯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기여입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안보와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 간에 단계적으로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통일 준비를 통해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4가지 과제로서 첫째, 북한 이탈 주민의 맞춤형 정착 지원. 둘째,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통일 교육. 셋째,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넷째, 통일 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통일부는 이상의 과제들을 통일 미래라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점진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구촌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유관 부처와의 협업 과제로는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체계 확립. 둘째, 통일 미래 세대 교육 체계 정비. 셋째, FTA 후속 협상 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입니다. 이상의 과제들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협업의 취지를 살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이 2013년도 통일부 업무 계획의 골자입니다. 한반도가 미래를 향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우리의 앞날에 많은 걱정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위기를 기회로 만든 도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상황 또한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의 길을 향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불신과 대결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열어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께서도 모두 다 합심해서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누구보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고민하는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통해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 연합뉴스 이기환 기자입니다. 그 업무 보고에서 이제 이산가족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제의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시기인가 어디인지 언제쯤을 말씀하신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북측에 대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그 언론의 그 기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비슷하게 궁금해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남북 관계나 이 한반도 정세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는 또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면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로 그 위협적인 특히 이제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언사를 그야말로 거의 매일 쏟아내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도가 좀 지나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실험의 경우만 하더라도 벌써 과거에 2차례나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통일부가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이 인도 지원이라든가 교류 협력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그 태도, 스탠스를 일단 발표 드린 것이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산가족을 언제 그 여러 가지 이산가족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을 제의하기에도 아마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자분들께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야말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엄중한 그 상황이 조금 이런 상황을 벗어난 상태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는다든지 뭐 그럴 생각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 오늘 업무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냥 만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대화를 뭐 남북 간에 무슨 대화를 한번 열었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뭔가 좀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국제사회에도 남북이 뭔가 대화를 해서 남북 간의 관계에 뭔가 좀 청신호가 있을 수 있겠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대화를 또 그런 대화만 우리는 모두 하겠다. 이렇게 제가 자칫하면 이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간에 배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그렇지만 그 대화를 가졌을 때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질적으로 뭔가 협의를 하는 그런 대화이기를 우리는 강력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역시 대화 제의도 아까 그 이산가족 문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그 비핵화와 남북 협력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신뢰가 쌓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북 관계의 어떤 발전에 분명히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만, 남북관계 개선에만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핵화 논의에, 비핵화 협상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께서도 작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나서 그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을 때부터 일관되게 북핵 불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그 입장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을 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자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YTN의 강진원입니다. 그 장관님 핵문제 관련해서 제가 참 한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대해서 그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남북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북 간의 남북 대화나 아니면은 선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비핵화랑 아예 연계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남북 간의 대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부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제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남북 간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뭐 기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남북 간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신뢰가 좀 쌓였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도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도 전 어젠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남북 대화가 잘 되고 서로 간에 신뢰를 좀 쌓게 되면 북핵 문제를 남북 회담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북 간의 어떤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남북 간의 협력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육자회담이든지 또는 뭐 북한과 뭐 어떤 여러 가지 양자 그런 대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그런 대화에도 우리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이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틀과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북 간의 협력의 틀이 서로 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요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틀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앞으로 이제 상황이 진전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승호 기자님. 잠깐 동아일보 조승우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첫 대통령 업무 보고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올렸던 것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평화번영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고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업무 보고 첫 번째 과제는 비핵 개방 3천 달성을 위한 북핵 문제의 해결 둘 다 공통적으로 북핵 문제가 제일 첫 과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오늘 업무 보고의 첫 과제는 인도적 지원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핵 문제의 비중이 통일부로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외교부의 발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에서는 아마 북핵 문제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1번으로 취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그럼 그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일부가 주로 다뤄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먼저 앞부분에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과제로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갖고 있는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윤희용 기자님. 네, 장관님, 아시아투데이 윤희용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셨고 또한 엄중한 상황이 벗어난 상태에 들어서서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엄중한 상황이 풀리는 것을 보냐 아니면 또한 정부의 또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좀 생각하는 바와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5.24 조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통일부가 좀 돌파할 수 있으면 저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북한 남북 관계 어떤 변화를 위한 그런 노력은 저희가 물론 상황에만 구속이 돼서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에서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대북 정책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또 국제사회의 제재,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한 맞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도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 정부 대북 정책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컨대 인도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선거 기간 동안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부 역시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이 북한으로 반출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원칙에 관한 것들은 그것을 행동으로서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24 조치에 관해서 역시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궁금증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북한이 이 5.24 조치가 오게 된 그 원인, 즉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 그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국민들과 정부에 북한이 취해야 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을 앞으로
남북이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면 의사조치의 해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수영 기자님. 네, 한국경제신문 조수영 기자입니다. 저는 통일 준비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 통일 준비 관련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통일 항아리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그 통일 재원 마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난 건지 아니면 새로운 통일 재원 마련 정책이 새로 준비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통일 재원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이 정책들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내용을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통일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일 의식, 뭐 통일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뭐 30% 물론 뭐 이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다양성이 있긴 합니다. 변이가 있긴 합니다만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30% 정도가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론조사는 사실 어디 한두 군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경우는 더 그거보다 프로테이지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어떻게 보면 통일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면 사실 이건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뭐 예컨대 우리가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걱정들을 하셨습니다만 국제사회가 과연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정비를 하고 뭐 당장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액션 플랜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남북한 관계가 또는 한반도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과 과연 얼만큼 이것이 만약에 통일이 앞으로 장차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어떤 것들은 미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점검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전 통일 재원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조정훈 기자님. 네,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입니다. 인도적 지원 관련돼 가지고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쌀을 포함한 식량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민간 부분을 활용한 남북 대화도 염두에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실행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민간을 허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 순수 사회문화 교류에 한해서는 허용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면에서 6.15 공동회상 같은 것을 북측이나 우리 측 민간 단체들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6.15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민간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허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쌀을 뭐 포함시킬 것이냐, 우리가 품목을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유아 취약계층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인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앞으로 만약에 점차 좋아지면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쌀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이 상황이 좀
개선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쌀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만 우리가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그걸 검토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순수 사회문화적인 교류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언어 문제로 우리 말을 언어 또는 뭐 공동의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은 뭐 정치적인 상황과 별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루어져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공동의 민족 문화의 자산이기 때문에 민족 문화 자산을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될 여지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서 방북, 특히 이제 오이사 조치와 관련되는 그런 방북의 문제가 걸려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사회문화적인 그런 교류의 경우에는 그 방북을 승인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15에 대해서는 곧 이제 6월 달이 다가옵니다. 뭐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도 몇 달 남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시간이지만 곧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봐가면서 뭐 6.15에 좀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좀 여러 이 관련되는 분들도 좀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여론도 좀 보고 또 당연히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남북 관계의 상황을 좀 봐가면서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외신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윤상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 통신 윤상원 기자입니다.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이사 조치나 이런 건 상관없이 지금 개성공단 말씀하신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그 개성공단의 국제화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게 FTA 원산지 문제 해결을 통한 그런 뭐 해외 기업 유치라든지 뭐 그런 문제로 활성화시킬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오이사 조치나 그런 충돌이 있지 않는가 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 북핵 불용의 입장이 그 정부의 기본적 그 원칙이라면은 지금 그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그 노동자들이 버는 그 수입이 그런 달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북핵이나 그런 쪽으로 기여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좀 있는데요. 그런 점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역시 뭐 나올 만한 질문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는 사실 역시 이것도 저희가 뭐 오이사와 이것을 연계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우선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보고 있고 또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의 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플랜대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고려해야만이 정책도 탄력을 받고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사와 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아직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에는 취할 것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또 언제 그런 것을 취할 것이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 개성공단 수입뿐만이 아니라 그 근로자들이 받는 수입뿐만이 아니라 뭐 과거 금강산 관광 사업의 그 대가, 관광 대가 역시도 이제 이 군사비 전형 논란이 뭐 계속 돼 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 만일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아마 그와 같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전 충분히 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 남북 교류협력은 아까 제가 또 이미 자료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질서 있는 교류협력이 될 것이다.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질서 있는 교류협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여러 가지 인도 지원 단체라든가 이 경협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지나친 그 경쟁을 벌이지 말고 여러 가지로 좀 서로 협력을 하고 조율돼서 북한과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용 논란은 북한의 어떤 수입이 잡히는 한 전용 논란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질서 있게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투명성 있게 함으로 해서 그러한 전용 논란으로부터 전용 논란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북한이 조금 더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한 전용 논란도 저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말하자면 신뢰가 좀 더 쌓이게 되면 그러한 전용 논란은 자연스럽게 상쇄되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다양하게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 한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빈 기자님. 네, 장관님 뉴스원의 조용빈입니다. 금강산 관광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지난 정부의 금강산 관련 재개에 대한 입장이 그 관광의 신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개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이 유지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와 인도적인 문제 이렇게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금강산 관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게 된 것이 이제 관광객이 피살된 사건 때문이라는 것은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일단 전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미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국 간에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그런 대화가 지금 당장 뭐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그 해결을 위한 관광 재개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것이 워낙 오랫동안 지금 중단이 돼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북한과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나가서 재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금강산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재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개가 되더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대화와 협의와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신에서 오신 그 하기야라 기자님.
일본 지지통신의 하기하라 다이스키라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저변동 같은 곳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부분 없다고 같은 대결적인 정권이라고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게 북한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리고 다르다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건 차이점을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이제 조금 넘은 상태죠. 오늘 이제 통일부 업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액션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가 한 달 됐습니다만 액션도 지난주에 한번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한이 새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북한의 그 말은 그렇게 전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새 정부 통일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제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도 않고 적절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그 실제 행동을 보고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것이 또 여기 계시는 언론에서 평가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못할 때는 편달 보내주시고 또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오늘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사실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있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군사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신다면 대화가 반드시 어떤 협력이나 우리가 회담을 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이런 군사적 긴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화의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외교부는 한미 간의 어떤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을 테고 통일부는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고 누구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결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 대결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의 측면에서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강 선생님께서 강 기자께서 너무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무슨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덜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냐? 대화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하면 그것은 독백이죠. 대화는 같이 하는 건데 같이 해야 될 상대방이 대화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없는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을 해서 그것이 현실로 벌어지게끔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적절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상황은 아주 우연찮게도 매우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와 또 관련 부처들이 하는 일들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그러한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일들을 저희들이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